안녕하세요, 랭군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김성호 회장의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편은 조금 특이하게 제 스튜디오에서 제 카메라 보고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할게요. 괜찮죠? 지난주 4장에 이어서 이번 주는 5장을 진행해 볼 거예요. 5장에 대해서. 5장의 제목은 이제 이거죠. 인생 어느 모퉁이에서 깨달음의 순간이라는 제목이에요. 이 책에서 1, 2, 3, 4, 5, 6장 크게 구성되어 있는데 저는 가장 도움이 많이 됐고 가장 인상 깊었고 앞으로도 내가 이 책을 반복해서 본다면 아마도 이 5장만 계속 반복해서 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만큼 5장의 내용이 사실은 핵심이고 내용이 너무 좋아요. 아마 다른 분들은 뭐 다른 앞장에 있는 내용들을 더 관심 있게 읽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5장의 내용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한번 들어가 보죠. 5장도 되게 한 10개 이상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이 10개의 챕터를 뜯어보면 굉장히 심플하게 그림이 그려져요. 한 장 한 장 보다 보면 좋네 할 수 있지만 이 10장 이상 되는 이 내용을 총 몇 장이지? 한번 보죠. 12장이네요. 이 12장 12개의 챕터에 대한 내용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사실은 굉장히 심플해요.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림을 이렇게 그렸고 그림을 그린 것을 다시 글로 풀었었는지가 명확하게 나와요. 자, 한번 들어가 보죠. 시작하자마자 종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요. 이분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에 대한 신앙이 이제 있었던 분이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 종교에 대한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하게 돼요. 특히 30대 초반에. 특히나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미국을 갔는데 뭐가 많이 다른 거죠. 그러면서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지역에 따라 왜 이렇게 형태가 다를까? 라는 생각을 갖자마자 종교에 대해서 이제 깊게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이죠. 결론은 이거예요. 예수가 믿는 신앙, 기독교, 저는 이제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깊게 할 생각이 없는데요.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예수님을 찬양하는, 예수를 찬양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믿고 있는 그 신앙을 내가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돼요. 김성호 회장이.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는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이 믿고 있던 그 신앙을 내가 이제 믿는 순간 오히려 더 행복하고 오히려 더 이 세상 만물을 사랑하게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깨우쳤다라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주라는 것들도 있고 하늘도 존재하는 것이고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우주의 하나일 수도 있고 반대로 이제 우주가 있어서 그 안에 내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만물이 다 그냥 하나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많이 듣던 이야기예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우주 만물의 이치를 이제 깨달으면서 그날부로 사실은 이제 교회를 가지 않은 것이죠. 왜 이제 그러한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한 것이고요. 여기 보다가 보면 예수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만 불교에 대한 이야기도 되게 많이 나와요. 특히 불교 경전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와요. 이것들 보면 진짜 통달했구나 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조금 소름 끼치는 것들도 저는 많았었는데요. 어쨌든 여기서 종교에 대해서 한 가지 안 좋게 이야기한 게 뭐냐면 종교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을 판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 두려움을 빌미로 해서 그 조직 안으로 들어오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공포를 팔아서
생존한다. 그것을 조금 형태를 조금씩 다르게 가져왔을 뿐이다 라는 것이고요. 본인이 종교생활 하다 보니까 윤리적인 것들, 도덕적인 것들, 그런 문제들을 명확하게 구분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과 악의 그 경계선도 명확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떨 때는 저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뭔가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뭐 종교 이야기는 이 정도 하고요. 두 번째로 나온 건 뭐냐면 부러움에 대한 거예요. 부러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굉장히 부럽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 부러운 사람들이 많죠. 근데 이제 재미난 건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더라도 그 부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돈은 많지만 권력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또 부럽고, 또 권력은 없지만 또 인기가 되게 많은 사람들도 있죠. 뭐 배우부터 시작해서 뭐 그런 사람도 부럽기도 하고요. 또는 명성이 있는 사람들도 있죠. 내가 돈이 많아도 명성이 없을 수가 있죠. 그리고 명성 있는 사람 또 부러워하고, 또 뭐가 부럽냐면 권위가 있고 또 뭔가 학문이 있고 뭐 그런 분들을 또 부러워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재력도 있으면서 권력, 인기, 명성, 권위 5가지를 어차피 다 가질 수도 없어요.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또 부럽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이제 사례가 나오냐면 그 티모시 페리스가 쓴 4시간이라는 책이 있어요. 미국 작가인데 저도 이 책을 좋아하는 편인데요. 거기에 보면 멕시코 어부의 행복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어부가 행복하다는 거죠. 돈을 많이 못 벌어도.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정의가, 행복이란 정의가 결국은 행복은 상대적인 것이고 내 안에서 그것을 어떻게 정의하고 그 결정하냐에 따라 행복은 완전 달라진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 책에는 부러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결론적으로는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행복에 대한 이야기. 이 장을 필두로 행복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와요. 이 장에 한 가지 키워드를 뽑으라고 한다면 행복이란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행복은 외부에서 있는 게 아니라 권력, 재력, 인기, 명성, 권위는 전부 다 이 내부에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바라본 그 만들어낸 형상이거든요. 아까 불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누군가 나를 색, 모양으로 나를 보거나 음성, 이름으로써 나를 구하면 이 사람은 사도를 행함이라 능히 열애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돈이 많아서, 권력이 많아서, 뭐 권위가 있어서 그런 목적 때문에 그 사람을 칭송하거나 우러러 본다면 사실은 그게 진정한 형태의 행복에 필요한 요소 물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는 것을 꾸준히 찾고 이타적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러면서 이 내부 조건, 내부의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 그게 이제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뭐 그런 이야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돈이 많은 사람들도 분명히 부러워하죠. 돈이 많으면 또 정치하고 싶고, 정치하다 보면 인기를 얻고 싶고, 인기를 얻다 보면 뭐 권위도 갖고 싶고, 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행복은 스스로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니 결코 외부의 조건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지 않기 바란다. 그러니까 그 5가지를 가지려고 너무 발버둥치고 그 사람들을 너무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가 충분히 행복함을 만끽하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내가 가진 것이 행복의 근원이 아니라는 것을 자각하고 난 후 생긴 자유 덕분이다 라고 김승호 회장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인이 많이 가지고 있지만 이걸 내가 가지고 있어서 내가 행복한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자각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이 뭐냐면 독에 대한 거예요. 독에. 이 독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냐면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
요즘에는 독이 약으로 많이 쓰이죠. 그래서 실패가 어떻게 보면 독하고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비유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실패하지 않은 사람은 아직까지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패를 해야지만 성공을 맛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실패를 해야지만 이 나의 면역 체계가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계속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제품, 주식, 부동산 이런 것들, 단기간에 혹할 만한 것들, 급등하는 서비스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은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신제품, 주식, 부동산 관심이 없다고 이야기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 그것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누군가 나를 험담하거나 비난하거나 뭐 그런 덧글이 달리거나 그런 것들도 관심이 없다. 그런 이야기도 함께 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온 게 뭐냐면 충고에 대한 이야기예요. 충고. 결론적으로는 충고하지 마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도 하지 마라. 누구나 듣기 싫은 거를 듣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두 가지 분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가지는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고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나보다 뛰어난 사람은 내가 충고해줄 필요가 없어요. 왜? 내보다 뛰어나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한테 충고해주면 그 사람은 그 충고의 진정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한테도 충고를 할 필요가 사실은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충고를 해야 한다면 세 문장 안에 끝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봤을 때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충고를 안 하는 게 좋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1순위는 배우자예요. 배우자한테 내가 이렇게 좋은 책을 읽고 이걸 깨달았는데 너도 보면 어떻겠니? 그 말은 사실은 권유이긴 하지만 충고에 가깝기도 해요. 그래서 그 말을 거부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한테까지도 충고하지 마라.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냥 기다려라 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도 이 이야기에 100% 공감을 하고 있어요. 다음 장에 대한 내용은 뭐냐면 비범함이 키워드야. 비범함. 많은 사람들이 성공에 대한 그 요인, 그 이유를 비범함 또는 그 비범함 안에는 뭐 가문이 좋거나 또는 뭐 출신 자체가 좋거나 아니면 이 사람 자체가 정말 뛰어나거나 이제 이런 성공 요인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김성호 회장은 그 어떤 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왜 비범한 지금의 김수호가 됐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쭉 보면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가냐면 뭐 가문이 좋고 출신이 좋고 뭐 뛰어난 사람들은 물론 유리한 조건이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시대에 이런 조건이 없으면 사실은 성공하기가 매우 어렵긴 해요. 근데 과거보다는 점차 이게 패턴이 많이 깨트려지고 있다라고 사실 생각은 들어요. 자, 평범한 사람들은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일단 뭐가 있냐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되게 평범한 일이죠. 근데 그것을 평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일이 굉장히 비범하다라고 일단 정의하는 것부터가 중요해요. 지금 제가 부동산 독서를 하고 책을 읽고 이것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고 있죠. 그냥 평범하게 책을 읽고 나는 독서 감상평을 이야기하고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굉장히 평범한 일을 하고 있지만 이 일 자체가 전혀 평범하지 않다. 굉장히 비범한 일이다. 그 어떤 사람들도 이러한 시도를 하지 않았고 좋은 책이 있으면 혼자 삼켜버렸지. 이것을 내가 깨달은 다음에 깨달은 것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 비범하다 생각하면 그 사람이 점점 비범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대부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성공에 대한 정의가 중요한데 성공, 많이 높게 쌓아가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하는 것. 그리고 그 오랫동안 하는 것에 있어서 그 성공에 대한 기준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가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가. 그게 사실은 성공으로 갈 수 있는 길이고 그 성공이 결국은 행복도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평범하다가도 뭔가 탁탁 잘 일이 풀려가지고 잘 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면 막 성취감에 이 성공에 도취하게 되죠. 성공에 도취하다 보면 뭘 해도 조금 나한테 뭐가 기쁨도 조금 사라지고 예전만큼 신나지도 않고 그리고 나태해지거나 또는 무기력해지기도 해요. 이제 그것이 왜 그러한가라고 이제 이 사람은 스스로 질문하고 답변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성공에 대한 정의가 잘못 내려졌다라는 것이고 성공에 대한 정의는 높게 쌓은 게 아니라 제가 앞에 말했듯이 기준, 그 과정 속에서 나 스스로 기준을 세워나가고 그 과정을 그냥 경험을 통해서 쌓아 나가는 거 그걸 오래 하는 것 자체가 성공이다라고 정의를 해버리면 내가 그 일을 하는 게 전혀 힘들거나 뭐 무기력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제 삶에 대한 태도 그게 성공으로 가는 핵심 요소라는 것이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요즘에 최대 관심사는 뭐냐면 바로 성공이에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이게 최고의 관심사예요. 그쵸. 뭐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내더라도 무조건 뭐 성공하는 모시기, 뭐 돈 많이 버는 모시기, 자꾸 엮죠. 자, 이랬을 때 과거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뭐라고 했냐면 불운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요즘은 가난한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루저라고 이야기하죠. 실패자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잘못된 이야기죠. 그 이야기도 같이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절대 루저가 아니고 그것을 어, 내가 비범하지 않거나 가문이나 출신이 좋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단순하게 돈, 권력, 권위, 학문 이런 것을 높이 쌓으려고만 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평범한 일을 하면서도 내 마음가짐이 비범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야기를 이 챕터에서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성공 이꼬르 행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행복은 기준이나 각자의 기준 또는 경험 그것이 일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내가 가진 삶의 태도 때문에 나를 성공한 사람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돈 때문에 성공했다고 여기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나온 챕터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지금 현재 내가 처해진 그 상태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문제라고도 생각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가정은 이런 상태야. 이걸 나도 좀 극복하고 해보고 싶은데 도저히 방법이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 남편은 뭐 계속 반대만 하고요. 그리고 지금 내 아이들 어린 상태에서 지금 내가 워킹맘으로서 애들 키우면서 이것을 짊어지고 나아가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내가 조그만 사업을 하나 하고 있는데 자영업을 조그맣게 하고 있는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지금 경기도 어렵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그걸 돌파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여러 가지 우리가 겪게 되는 문제점들이 있어요. 근데 그 문제점들을 접하게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은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내 주변 사람, 주변 환경, 좀 더 멀리는 뭐 정치 또는 우리나라 뭐 경기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내가 잘 안 되고 있다 라고 이제 보통 결론을 많이 짓는데요. 모든 문제는 그 문제점이 발생한 그곳에 함께 해결책이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내가 다 문제예요. 내가 그 사람의 내가 성공함에 있어서 상대방이 협조를 안 한다. 협조를 안 해서 내가 실패하고 있는 게 아니죠. 성공을 지원을 하든 안 하든 그냥 나 스스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지 않는데 어떻게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나를 믿겠어요. 잘 아니까 더 안 믿을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해결책의 첫 번째는 외부 요인이 아니라 나에서 찾고요. 두 번째는 나와 관련된 요 환경, 내부 환경 그것을 나 스스로 극복할 수 있게끔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문제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내면에 있다라는 걸 딱 깨닫는 순간 환경은 나 스스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고 주위 사람들도 나중에는 바뀔 여지도 있고 그렇게 해서 계속 좋아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온 게 뭐냐면 행복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와요. 자, 행복.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권력 있고 뭐 재력 있고 인기가 있고 그게 있으면 피라미드처럼 많이 쌓아 나가면 결국 마지막에 더 큰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들은 전부 다 욕망의 피라미드라는 거예요. 욕망의 피라미드. 욕망은 끝이 없고 올라가도 그 끝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권력, 인기, 재력은 성공으로 가는 요인이 아니라 얘는 얘기했죠. 이꼬르 욕망이라고요. 욕망을 키우면 키울수록 어떻게 행복해져요? 오히려 불행해지죠. 행복은 욕망 분의 1이거든요. 그래서 욕망을 사실은 내려놓는 게 오히려 훨씬 더 행복으로 가는 길이죠. 근데 뭐 내가 가진 모든 재력이나 이런 것들 다뭐 포기하고 버리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는 그것들을 통제하라는 이야기예요. 통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통제하라. 보통은 이제 욕망을 주체하지 못하죠. 그게 결국은 불행의 씨앗이 되거든요. 즉 그러다 보면 갈등도 생기고 비열함도 있고 유치함도 있고 그 피라미드 속에 우리가 지금까지 잘 봐왔잖아요. 얼마나 많은 그 비열함이 촘촘하게 설계가 돼 있어 그 안에. 그러니까 그걸 피할 수가 없어요. 그 욕망 덩어리 속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리고 욕망이라고 하는 게 우리 내재화가 돼 있어서 버릴 수도 없어요. 그냥 껴안고 가야 돼. 마음 한켠에. 그러니까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욕망이 나를 다스리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욕망을 다스리게끔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포기가 아니라 통제를 하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생각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해줘요. 우주를 지배하는 가장 큰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해줘요. 사실은 이 챕터가 시크릿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을 통달할 수 있는 시크릿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생각에 대한 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힘들이 많죠. 뭐 중력부터 시작해서 뭐 자기장, 뭐 전자기력, 뭐 여러 가지의 힘들이 있지만 그 어떤 힘보다도 가장 강력한 힘이 바로 생각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모든 물건들은 생각의 결과물로 만들어진 형태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우리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 물건들, 서비스들, 국가의 형태, 아니면 어떤 체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결과물들이에요. 어떤 사람이 난관에 봉착했을 때 김성호 회장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요. 난관에 봉착하면 더 깊이 있는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해결책이 보일 겁니다. 더 깊이 있는 생각을 하면 분명히 해결책이 보일 겁니다. 라는 거예요. 뭐 비단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에 있어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게 생각하는 것, 그게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사실은 1차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재미난 건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힘이 길러져서 이 생각하는 것을 사회 속에서 뭔가 만들어내기 시작할 거예요. 그걸 말로 내뱉을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형태로 내가 물건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뭔가를 한단 말이죠. 그 생각의 어떤 결과물들이 그냥 우주를 둥둥둥 떠다니게끔 퍼트려진다라는 거예요. 꼭 뭐 물건을 안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생각을 어떤 식으로도 표현을 하니까요. 자,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이 우주로 퍼져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 퍼져나간 것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이 안착할 수 있는 곳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요. 그리고 스며들고 나면 거기서 파생되면서 그 결과물들이 다시 나한테 와요. 내가 만약에 안 좋은 생각 많이 하고 안 좋은 이야기 많이 하고 다른 사람 험담 많이 하고 뭐 하고 하다 보면 그 이야기가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안착하겠죠. 안착한 다음에 그 사람이 또 뭘 만들어내겠어요. 거기서 뭔가 또 이상한 이야기를 또 팍 부풀리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그게 도구로 다 나한테 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비단 어떤 말이나 비난뿐만 아니라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약에 뭐 영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게 만약에 안 좋은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를 혹하게 만들려고 뭐 영상을 만들었다고 보자고요. 그럼 이게 막 퍼져나가겠죠. 퍼져나가면 그런 것들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막 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악플만 한글 달리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좋은 의도를 가지고 좋은 영상을 많은 사람들 배포를 하면 이상하게 그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싹 스며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나한테 도움됐다라고 또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겠죠. 그 영상만 그럴까요? 물건도 마찬가지죠. 서비스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을 만나서 대응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하는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나의 생각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실행되고 그거에 대한 결과물 피드백이 인과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는 우주의 대원칙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 거예요. 그 우주의 대원칙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근원은 생각이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내가 자녀 교육을 한다면 그 친구에게 물려줄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이 친구가 가질 수 있다면, 억지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그것만 길러질 수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물려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녀에 대한 교육관이에요. 그런 것들도 사실은 이 내용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두려움에 대한 거예요. 아까 종교 이야기하면서 두려움이 살짝 나왔어요. 종교는 사람들의 두려움을 조장하면서 그걸로 본인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두려움을. 근데 자세히 보면 두려움은 허상인 경우가 많아요.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미리 막 고민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 두려움을 내가 없애버리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자세히 보면 두려움을 잘 이용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국가예요. 국가. 국가는 뭔가 내가 하려는 방향대로 잘 안 되면 북한이 지금 뭐 북핵을 쐈습니다 이러면서 두려움을 조장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다 이끌어갈 수 있도록. 또는 아까 종교도 마찬가지였죠. 열심히 안 하면, 믿지 않으면 뭐 천당이 아니라 지옥 갑니다. 그런 불안감을 계속 두려움을 주는 거죠. 그리고 작게는 회사들도 마찬가지예요. 회사도 두려움을 계속 주죠. 지금 열심히 안 하면 너 도태돼. 도태되면 연봉 안 올라가. 연봉이 2년 3년 안 올라가면 너는 잘려. 그렇게 계속 두려움을 조장하는 것이죠. 그것을 계속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자, 그랬을 때 이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그 해결책은 키워드가 딱 한 가지가 나와요. 완벽한 해결책이죠.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그 누군가를 사랑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왜 이길 수 있냐면 누군가를 사랑하면 용기가 생기거든요. 내가 뭐를 불안할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뛰어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또 사랑을 하면 용기가 생기는데, 용기가 생겨서 두려움을 들여다보면 알고 봤더니 내가 대부분 통제 가능한 것이었고, 하기 전에는 두려웠지만 해보고 났더니 두려움의 대상 자체도 아니었구나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게 있으면 또 뭐를 알 수 있냐면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다고 해요. 이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나약한 사람들이죠. 나약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랑할 대상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이 가장 나약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배우자가 있고 또 딸린 이제 식구가 있고 자녀들이 있고 하면 책임감도 있지만 사랑해야 될 대상이 있는 것이죠. 어떻게 돼요? 어떤 부모로서 아이가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이 상황이 위험하다 하더라도 보통은 막 그 불구덩이에 뛰어들는 게 부모죠. 그게 결국은 사랑에서 이제 비롯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제 뭐가 있냐면 뒤로 가면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 영향력에서 세상에서 가장 큰 영향력은 바로 선함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함 그리고 이타적인 것, 그것을 가지고 영향력을 끼치면 결국은 그것에 대한 모든 수혜는 자기 자신이 다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가진 게 많다고 절대 존경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대기업에 오느라고 해서 다 존경받는 대상이 아니죠. 그 사람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이타적으로 행동할 때, 선한 일을 할 때 비로소 존경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가면 뭐가 있냐면 거의 마지막인데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산다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비우는 순간 그때 행복이 보인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 수 있을까를 막 열심히 치열하게 공부하고 막 찾는 사람이 있는데 찾을 필요가 없다고 해요. 왜? 이미 내 안에 있으니까. 그 행복을 만들어내는 것도 나고 만들 수 있는 것도 나 자신인 거예요. 다른 무언가 외부 환경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냈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결국은 행복은 이미 우리 마음속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을 언제 포기할 줄 아느냐. 그것을 딱 포기하게 되면 아, 내가 정말 행복하구나를 깨달아간대요. 그것을 더 요구하는 순간 보통은 더 불행하다고 느끼죠. 행복하고 기쁨은 좀 다른 이야기예요. 행복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결한 마음의 상태고요. 기쁜 건 그냥 내가 뭐 이래저래 뭐 돈을 많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좋아하는 걸 샀어요. 그러면 그냥 기쁜 거예요. 일시적이면서도 그냥 단순한 기쁨이죠. 그것만 가지고 행복해지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두 개를 헷갈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뭐 이렇게 해서 5장이 끝나버렸어요. 엄청나게 빠르게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11가지를 했어요. 이게 머릿속에 쏙쏙쏙 들어오나요? 한 번 읽고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요약 정리 한번 해볼게요. 먼저 그림으로 나타내면 제일 좋아요. 일단 이 챕터에서 5장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 일단 나가 딱 그림의 한복판에 들어와 줘야 돼요. 왜? 나는 이 세상 만물이다. 이 나라는 존재 자체가 그냥 내가 신이다. 신도 나고 나도 신이다. 이 세상도 나고 나도 이 세상이다.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나가 있으면 나가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그쵸? 그냥 뭐 타인이라고 해보죠. 자, 그랬을 때 나가 있고 타인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인은 우리보다 못난 사람이 있고 또 잘난 사람이 있을 텐데 자꾸 잘난 사람을 보게 되고 비교하고 부러워하게 되죠. 부러워할 필요가 뭐가 있죠? 중심에는 내가 있는데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이 그냥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부러워하지 마라. 어차피 이 부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지도 않을 뿐더러 이 부러움의 대상인 사람들도 또 다른 그 부러움을 막 쫓아가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절대 어차피 최고는 못 될 것이기 때문에 최고라는 게 존재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그 끈을 그냥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무슨 끈을 끊으라는 거예요? 부러워하는 그 끈을 그냥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부러워하지 말고 그냥 좋은 사람, 존경할 사람은 존경해야 되는 거고 좋아할 사람은 좋아해주면 되고 근데 그거를 가지고 부러워하거나 뭐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을 존경하거나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내가 있고 타인에 대한 이야기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어야 돼요? 이제 나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할 거예요. 그쵸? 뭔가 일을 해 나갈 텐데 그 과정 속에는 꼭 실패가 있을 수밖에 없죠.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어요. 그게 다 일에 들어가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랬을 때 아까 어떤 이야기 했어요? 실패하지 않은 사람은 아직도 성공하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정의했죠. 그래서 실패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그런 이야기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타인 중에 아까 내가 있으면 성공한 타인도 있지만 조금 나보다 못한 타인도 있죠. 그 사람한테 충고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러워도 하지 말고 오른쪽으로 부러워하지 말고 왼쪽으로 충고도 하지 마라. 일단 그냥 나부터 일단 바로 세우자라는 것이고요. 이 바로 세움과 동시에 어떤 일을 진행할 텐데 실패를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실패가 결국은 독이 돼서 결국은 성공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실패하거나 문제점이 봉착했을 때 그 해결책은 어디에 있다? 다 중심점인 나한테 있다. 내 배우자나 자식이나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그 사람한테 해결책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의 원인은 전부 다 나한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일을 열심히 하죠. 열심히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다른 사람들과의 분명히 그 관계가 있을 거예요. 어떤 일을 했을 때. 왜? 내가 생각의 힘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이 그 일이라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어딘가에 흘러 결과물들이 막 우주로 지금 막 뻗어나갔을 텐데 그게 선함이라는 영향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나를 다 도와주고 막아주고 더 잘 될 수 있게끔 해준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려워서 어떤 일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일단 나를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면 나는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이 얼마든지 될 수 있어. 나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충분히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위치가 여기 있는 사람일 뿐이고 나를 사랑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보여요. 그리고 그것을 하게 될 것이고요. 하다가 보면 그 내가 시작하기 전에 느꼈던 그 두려움의 대상들은 두려움 대상 자체가 아니었구나. 내가 얼마든지 통제 가능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를 실행하다 보면 두려움을 다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성공을 하는 그 요인의 핵심은 바로 이 생각하는 힘이죠. 생각하는 힘. 그래서 본인이 평범하다고 해서 평범한 게 아니라 비범한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정말 비범한 대단한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공을 해 나가다 보면 성공과 행복을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성공 이꼬르 행복이 절대 아니라는 거. 욕망으로 쫓아가지 않는 거. 그 욕망을 하나씩 절제하고 통제하고 내려놓을 때 그때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이야기를 지금 이 챕터에서 해준 거예요. 그러면 키워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보다 조금 못한 타인, 나보다 더 잘나 보이는 타인, 그리고 일, 그 과정 속에서 실패, 그리고 실패조차도 두려워서 못하는 그 두려움, 그 사이에 이제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을 만약에 다 극복해서 일까지 했는데 그게 선하게 갈 수도 있고 악하게 갈 수도 있는데 결국은 생각하는 힘을 통해서 선한 영향을 끼쳤을 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 성공만 했다고 행복해지는 건 아니고 행복에 가는 길은 따로 있기 때문에 행복에 가는 길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 우주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우주의 법칙이라는 것이고 그게 인간관계인 것이고 그 인간관계의 모든 것은 개인의 생각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몇 가지 키워드들이 하나같이 다 상관관계를 가지고 그물처럼 딱 완벽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책을 통해서 이 풀어 쓴 글을 읽었다면 이것을 이미지화 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이미지화 시킬 수 있어야지만 그 진정한 관계들을 이해할 수 있고 그 관계들을 이해해야지만 그 글쓴이의 저자의 깊은 생각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마치 내가 이 글을 쓰기 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왜 이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원천 소스, 그걸 내가 스캐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책을 읽고 나면 막 책을 요약하고 막 그러는데요. 그것을 또 나가는 사람들을 이미지화 시키죠. 근데 이미지화 하는 것, 그냥 의무적으로 이미지화 하는 것은 그것도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했는가, 그 생각에 대해서 계속 궁금증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돼요. 그러면 그 이미지의 핵심이 뭔지가 딱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핵심을 내 머릿속에 탁 집어넣는 거죠. 그러고 나면 핵심을 가지고 또 다른 이미지를 내가 그려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그림을 그리면 얼마든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말, 영상, 책 등으로 컨텐츠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책을 볼 때 그 사람이 말한 구절 하나하나를 되새김질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을 스캐닝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책을 읽는 독서라고 하는 행위 자체는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그 목적이 있는 것이지, 단순히 책을 읽고 너무 그래 좋은 말이 너무 많네, 이걸 내가 한번 다 읽어보니까 정말 감사하네, 모든 거에 대해서 한번 열심히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야 요약 정리 한번 했더니 그게 참 마음속에 더 와닿네,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연습을 하는 게 핵심인 것이고, 그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정말 좋은 글, 정말 좋은 문구 한 줄만 딱 보더라도 이게 중간 과정을 다 생각하고 요약 정리하고 이미지화하고 그 사람의 생각에 들여다보고 그 과정들이 다 생략된 상태로 그 사람의 생각이 바로 읽히는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연습과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진짜 불경에서 얘기하는 좋은 한 구절을 딱 읽었을 때 팍 깨닫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이지? 그냥 계속 한 10번 반복 적으면 뭐 느낌이 올까라고 해서 적기만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게 결국은 중간 과정들이 다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앞에 설명한 것들이 익숙해졌을 때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많은 지식과 생각을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고 그것의 핵심을 금방 찾아낼 수 있고, 그러면 핵심들은 다 비슷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말하는 핵심과 이 사람이 말하는 핵심을 딱 비교해서 조합시키고 이렇게 해볼 수 있죠. 거기다 내 생각을 다시 끄집어내서 들여다보고 섞어보고. 제가 재미없고 옳은 이야기도 하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 5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에 마지막 챕터예요. 6장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랭근이었습니다. 제대로 녹음이 됐으려나? 모르겠네.